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사성어 12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한테 충고를 해줍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가면 다 잊힐 거야. 여러분, 그 얘기 맞아요. 맞는데 뭔가 좀 맞기는 한데 왠지 좀 찝찝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 틀림없이 시간이 가면 조금씩 소원해지고 조금씩 멀어집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할게요. 어느 젊은 부인이요, 제 앞에 서당에서 전화를 받는데 저는 그것이 남편인지 딴 사람인지 금방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남편한테는 이렇게 받아요. 알았어, 끊어. 그런데 딴 분한테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여러분, 가깝기 때문에 가끔은 잊혀지는 것이 향기와 같습니다. 화장실에도 오래 있으면 그 향기 모르고, 아무리 샤넬 향수도 오래 맡으면 못 느끼는 것처럼, 가끔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을 마비시키는 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도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재미있는 게, 거자일소라, 떠나간 것은 해가 지날수록 소원해주고 잊혀진다, 이런 시구입니다. 이거 시 중에 하나 나오는 구절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그 말 뒷끝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밟고 지나간 자국 틀림없이 잊혀진다. 하나, 뭐가 생긴다? 선입견이 남는다. 그에게 새로운 지식과 지혜로 자리매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발자국, 좋은 만남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은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한번 어떠한 사건을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저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대머리는 정력이 세다. 여러분, 그거 속설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으로도 증명을 해줘요. 뭐라고 증명하냐면, 대머리는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먼저 탈모의 현상이 벌어진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사건들을 누적시키는 경험으로 이야기하면서 날이 가면 소원해진다라고 얘기할 때는 왠지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날이 갈수록 잊혀질까봐 붙잡는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잊혀지는 그가 아니라 그것을 잊혀질까봐 붙잡는 내 마음이잖아요. 상대방 마음이 아니라. 왠지 시적이네요. 이거 아니거든요. 네, 바로 글자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입니다. 갈 것자죠? 이거 설명을 했었죠. 그죠? 갈 것자는 밥 뚜껑과 그릇을 더하여서 만든 자인데, 솥에서 밥을 떠서 작은 그릇으로 담는다는 데서 덜다, 가다라는 뜻으로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거거일 그러면 그저께를 얘기한 거예요. 간날, 그 전날이니까, 가고 간 날이니까 그저께입니다. 그저께를 한문으로 써라 그러면 거거일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거거익심이라. 이거 재밌는 말이에요. 차차 갈수록 더욱 심한 것을 거거익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나면 더해져지고요. 그 만날 날까지 막 몸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첫 만남이에요. 거거익심이라. 그런데 이거 만나면 닭살 행각이 아주 난립니다. 이럴 때 사자성어로 딱 말합니다. 거거익심이군. 갈수록 더 심해지는군.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데 이거 되도록이면 좋은 뜻으로 쓰십시오. 나쁜 뜻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갈수록 좋아져야죠. 그죠? 다음 또 어떤 자가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네, 놈자 이거 설명을 했었죠? 그쵸? 화로불 위에 나무에 불이 타는 거다. 그래서 나무에서 화로를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치다거리면서 이놈이 잘 탈까 저놈이 잘 탈까 하다가 놈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자류 그러면 그 동아리, 그 부류라는 뜻입니다. 자번 그러면 근본이란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자 그러면 농업의 뜻으로 다른 말과 결합하여서 쓰이는 농사짓는 것, 이런 뜻이 되겠죠. 이때 놈자는 불완전 명사로 꾸민 말을 분명히 앞에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해일이라고도 하고 날일이라고도 하는 자죠. 원래는 해를 뜻하다가 해가 떴다 지면 날이 지난다, 하루가 된다 그래서 날일, 그래서 이것을 해일이라고도 하고 날일이라고도 합니다.
일과 그러면 날마다 하는 일의 과정을 일과라고 그러죠. 일광 그러면 햇빛입니다. 일광욕할 때 쓰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해가 떴다 치면 날이 가니까 해일, 날일. 이제 이해가 됐나요?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해일로 읽어야 되고 어떤 때는 날일로 읽어야 되겠죠. 그것은 그 의미 요소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지요. 네, 이 글자는 성길소, 소통할 소라는 글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씁니다. 이자와 동자로 같은 자입니다. 즉 아이가 나오려고 이게 흐를 유자죠. 흐를 유자의 어원인 이자는 아이가 거꾸로 나오려고 머리카락이 있고 머리입니다. 즉 아이가 나오려고 태가 뚫리고 발이 움직인다는 데서 소통하다. 그거는 성글다. 아주 뒤늦게 나온다는, 애기가 양수 터졌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참 걸리거든요. 제가 쌍둥이를 낳아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걸 성길소, 소통할 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산모의 고통처럼 올리는 상소문이라고 해서 상소할 소라고도 합니다. 이자를 쓴 소통을 봅시다. 막히지 아니하고 서로 통하는 걸 소통이라고 그러고요. 뜻이 통하는 걸 얘기하죠. 소홀하다 그럴 때는 경솔함, 덜렁덜렁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자를 어원적으로 보면요. 아이가 돌아서 태중에서 나오려고 돌아서 발 먼저 이렇게 있던 발을 거꾸로 머리부터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온다 해서 소통할 소. 그런데 이것이 띄엄띄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된다고 그래서 성길소, 소원할 소, 멀소. 또 나중에는 이러한 고통으로 임금에게 걸리는 오리다 해서 올리는 글이라고 해서 상소할 소라고도 합니다. 의미가 다 통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거자일소라. 한 번 떠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재밌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의미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의미 파악 한번 해보죠. 같이 볼까요? 거자일소라. 떠나간 사람은 일소, 해가 지나면, 그쵸? 시간이 지나면, 날이 지나면 소원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불완전 명사로 꾸민말을 앞에 가져오는 놈자는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 거자, 일이 소, 생자, 일이 친이다 라고 할 때 이 거자, 즉, 간 사람은 날이 지나면 소원해지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소원해지고 산 사람은 날마다 부딪히게 되면 친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문선의 잡시에 있는 고시 중 19번째 중 제 14수째입니다. 고시가 총 19수가 있는데 그중 총 14수째 이 글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문선이라고 하는 이 책은 남조 양나라의 소명태자 소통이 주나라 때부터 육조 시대까지의 그 시간적으로 지나오면서 있었던 1000년 동안의 대표적인 시문만을 모아서 엮어놓은 책을 우리는 문선이라고 그래요. 그 문선 중에 고시에 해당하는 것이 총 19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9수 중에 14번째 시에 이 시구가 나옵니다. 그 시구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떠나버린 사람과는 날로 뜨악해지고 이렇게 멀어지고 산 사람과는 날로 친해진다네. 광문을 나서 바라보면 오직 보이는 것은 언덕과 무덤. 옛 무덤은 갈아엎어져 논밭이 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잘리어 땔감이 되네. 백양나무에는 구슬픈 바람이 일고 소연하게 내 마음을 죽이는구나. 옛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 막막하니 어찌할거나. 참 재미있습니다. 인생이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도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런 귀절이 떠올라요. 귀신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인 제사라면 누구의 제사라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귀신도 정성을 받는데 사람이 정성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시간이 떠나간 사람, 정성을 끝낸 사람은 날로 잊혀진다. 그렇지만
추억과 또 나에게 뭘로써 남는다고요? 선입견으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것과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자는 원래 죽은 사람이겠지만 왜냐하면 대꾸로 살아있으면 점점 친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부 살아있죠? 주위 사람과 점점 친해집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집니까? 친하게 지내십시오. 산자의 심장 소리를 나누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처럼 사십시오. 살았는데 죽은 것처럼 있다면 죽은 자들이 말할 겁니다. 야 이놈아, 너 죽을 날 멀지 않았으니 지금 살아라. 이렇게 해요. 세상에는 새 천사를 보냈답니다. 새 천사를 보냈는데 새 천사를 만나보느냐고 염라대왕이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첫 번째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너 지팡이 짚고 허리 구부정해서 다 늙어가는 사람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예, 그런 사람은 봤으나 천사는 못 봤습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염라대왕이 말한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보내는데 첫 번째 천사였다. 뭔 말입니까? 이놈아, 그 노인들은 모습을 보고 너도 곧 늙을 테니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보내는 내가 보낸 천사였다. 그런데 너는 그들은 늙고 너는 안 늙을 줄 알고 최선을 다하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보낸 천사를 너는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새 천사를 보냈다고 했으니 두 번째 천사는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까? 야 이놈아, 너 두 번째 천사가 누군지 모르냐? 예, 모릅니다. 너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팔다리 부러지고 안진뱅이 보고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사람 본 적 있느냐? 예, 봤습니다. 그가 내가 보낸 두 번째 천사니라. 예, 그게 뭔 말입니까? 병이라는 두 번째 천사다. 너도 병들어서 늙기도 하지만 병들어서도 죽을 줄 모르고 네 맘대로 네 몸 함부로 굴렸다더냐. 옳은 길 가라고. 너 건강할 때 조금 더 그 건강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내가 보낸 두 번째 천사가 병이었다. 넌 알아보지 못했느냐? 못 알아봤다고. 그러면 염라대왕이요, 세 번째 천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 세 번째 천사라도 봤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는 너 진정 보지 못했느냐? 내가 보낸 세 번째 천사는 시체니라. 관에 내려가는 그 삐쩍 마른 시체를 본 적 있느냐? 예, 저는 요즘도 직장 동료 죽어서 장의사 허구한 날 갑니다. 그런데도 너는 깨우침이 없더냐? 네 몸 곧 죽을 날 다가왔으니 너 최선을 다하고 무언가 착하고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볼 생각 없었다더냐? 내가 보낸 새 천사를 네가 알아보지 못했으니 마지막 천사조차 너는 느끼지 못하겠구나. 그럼 마지막 천사가 누구였습니까? 태어남, 생이다. 생로병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천사였어요. 여러분은 이미 천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노병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나인 양 혼자 뛰어논다면 여러분은 세상 아름답게 살 재주가 없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거자일소라. 죽은 자는, 떠나간 자는 날마다 나날이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는 법이에요. 여러분도 떠날 것이고 여러분 앞서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제가 그랬죠. 남아있는 자들에게 소중한 기억과 선입견으로 남을 거라고. 여러분, 떠나가더라도 열정적으로 기운이 다 소진해서 너무너무 뜨겁게 살다가 갔노라고 하십시오. 제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고 했죠. 왜죠? 남을 위해서 뜨거워져 봤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뜨거워져 봤나요? 오늘 뜨거워져 보십시오. 거자일소입니다. 떠나간 자는 점점 잊혀지는 법입니다. 아름다움으로 남으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